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에 원전 관련 종목들이 다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SMR 관련 소식 때문에 그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SMR 관련한 소식은 이번뿐만이 아니라 예전부터 좀 꾸준히 나왔던 이슈인 것 같아서 사실 이거를 좀 기대를 해봐도 괜찮을지 좀 고민이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요.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 SMR 관련된 소식은 심심하면 한 번씩 나오는 그런 소식인데요. 지금 재탕, 삼탕, 한 사탕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나온 소식을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보면요. 미국 소형 모듈 원전 SMR이라 그러죠. 자, 이쪽에 국내 기업들이 투자를 한다는 소식 때문에 오늘 좋은 모습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DLENC, 그리고 수출입은행 같은 이런 쪽에서 미국의 3대 원전 기업 중에 하나인 웨일 인베스트먼트 쪽을 통해서 투자를 하는 거죠. 이쪽이 엑스에너지에 투자를 검토한다라는 그런 소식 때문에 오늘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투자 규모는 대략 1억 3천만 달러 정도, 그 정도 된다는데, 이 규모 같은 경우는 나중에 조금 조정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자, 이게 확정될 경우에 미국의 3대 SMR 기업이 뉴스케일 파워하고 테라파워, 그리고 엑스에너지인데요. 자, 이 지분을 전부 다 보유를 하게 됩니다. 자, 그 얘기는 뭘까요? 벌써 3대 원전 SMR 기업 중에 2개 기업에 대한 지분을 확보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되게 큰 호재로 작용을 한다라면, 전에 이런 부분들이 나왔을 때, 주가 자체가 좀 좋은 모습을 보였다가 금방 빠지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요. 그런 모습이 나오질 말았어야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런 재료로 좀 이렇게 탄력 있게 움직이는 거는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다만 우리나라 지금 현 정부 같은 경우가 원전에 굉장히 진심인 그런 상황이니까요. 2030년까지 원전 8기 수출을 목표로 지금 체코나 폴란드 쪽,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쪽도 굉장히 좀 많이 이렇게 접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투자에 조금 적용하기가 약간 곤란한 그런 부분들은 뭐냐면요. 굉장히 오래 걸린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원전 수주를 했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이 부분이 진행돼서 매출로 연결되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대감들 이런 걸로 주가가 움직이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요. 올랐을 때 원전 관련주들은 쫓아가는 거는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이 정부가 원전의 진심이기 때문에요. 심심찮게 이런 수주 관련되는 그런 뉴스라든가 아니면 투자 관련되는 그런 뉴스들 같은 경우는 심심찮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전 관련주들은 올랐을 때 쫓아가면 물리는 거고요. 좀 눌리는 그런 과정들, 이런 과정에서 노려보셔야 되는데요. 자, 이것도, 정부나 이런 데서 언제 발표할게, 언제 얘기할게 하고 얘기가 나오는 건 아니니까 좀 시간을 투자하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점에서 좀 분할 매수를 하려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거기 저점에서 분할 매수를 했다라면 뉴스가 나오기를 좀 기다렸다가 그 뉴스가 나오면 그 뉴스에 팔고 나오는 그런 전략이 가장 좋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보시게 되면 오늘 대부분의 종목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자, 한전기술 같은 경우도 이렇게 길게 윗꼬리를 단 모습이고요. 한전산업도 마찬가지 윗꼬리 달고 음선을 그렸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죠. 자, 윗꼬리를 이렇게 달면서 음선을 그렸습니다. 자, 이런 얘기는 좀 이게 조금만 주가가 올라가면 그만큼 팔려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전략밖에 없다라는 거, 이 부분을 좀 알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리고 이 조그만 원전 관련주들, 이런 것들도 재료가 나오면 좀 이렇게 탄력 있게 움직이는 그런 경향은 있는데요. 대부분 뒷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적 부분들을 이렇게 원전 관련주들을 쭉 한번 따져 보면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굳이 그나마 실적이 좀 나은 종목들, 그런 거를 좀 찾아보려면 일진파워 같은 종목들,
요런 종목들이 그나마 실적 부분들이 조금 나은 그런 상황인데요. 자, 요거는 일진파워 같은 경우는 원전 쪽에 뭐 기계 설비나 기계 설비에 대한 보수나 뭐 제작 같은 것들 요런 것들을 하는 기업인데, 자 보시면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죠. 다른 쪽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적자가 나고, 적자가 나지 않고 흑자라고 하더라도 흑자 수준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리고 전년도보다 또 못한 실적들이 대부분이에요. 자, 근데 뭐 이 일진파워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 2020년도에 한 영업이익 기준 131억 정도 벌었네요. 그리고 작년에 188억 정도 수익이 났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보면 뭐 작년보다도 좀 더 수익이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분기에 46억, 2분기에 56억, 3분기에 61억 정도 영업이익 기준 흑자가 났으니까요. 요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같은 것들, 요런 부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뭐 노려보시면 뭐 요런 종목들을 좀 노려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10월 달에 12,000원 정도 저점을 찍었는데, 그 가격대가 저 작년 12월 달 그리고 올해 2월 달 그때 저점을 찍은 자리, 그 자리하고 좀 비슷한 그런 자리에서 저점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진파워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아요. 이 차트 모양이 지금 다 역배열돼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을 극복을 하려면 상당히 좀 많은 그런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뭐 저점에 매수하시려면 뭐 지금 뭐 충분히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실적이 좀 돼줘야 된다라는 얘기는, 그렇죠. 지금 뭐 저 연준에서 좀 금리에 대해서 조금 인상 속도를 늦춘다고 하더라도 고금리가 상당 부분 오래 이렇게 지속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업이 어느 정도 돈을 버는 기업이라야 버텨나갈 수 있고 나중에 좋은 날도 기약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쪽을 한번 좀 차분하게 저점에서 매수를 이렇게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뭐 원전주들 뉴스 나왔을 때 투자하지 마시고요. 미리 조금 매수하셨다가 기다리는 전략이 가장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